이번에는 오가그레인에서 나온 맷돌 제부 누리미를 사용했습니다. 리프레시하는 건 항상 비슷하니까 요번에는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발효종을 물에 풀고 그 다음 가루를 넣고 만드는데요. 요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리프레시할 때 소금을 약간 넣어줬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발효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름같이 너무 더울 때에는 발효종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프레시는 호밀가루 넣어서 이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대로 하룻밤 발효해줬습니다. 자, 어제 만들어 놓은 발효종이고요. 되게 어제보다 많이 부풀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가그레인 100강 강력분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늘 사용하는 호밀가루예요. 그리고 호두랑 크랜베리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뭐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건포도를 넣어도 되고 견과류도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좋아요. 물은 150ml 준비했고요. 여기 소금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반죽 시작해 볼게요. 맨 먼저 발효종에다가 물을 넣고 풀어줄게요. 그러면 발효종이 이렇게 아래까지 잘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발효종을 풀어줄 때 소금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소금이 물이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손반죽할 때는 좀 안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기계로 하실 때에는 소금을 나중에 넣어주셔도 좋아요. 자, 여기서 저어서 발효종도 물에 잘 풀어주고 소금도 잘 녹여줄게요. 이렇게 고르게 좀 풀렸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가루에다가 넣을 건데요. 가루가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루를 먼저 한번 이렇게 고르게 섞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오목하게 파준 다음에 이렇게 부어줄게요. 최대한 깨끗이 긁어서 다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호밀빵이기 때문에 어차피 글루텐은 안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루 섞어만 주시면 돼요.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다르게 80% 호밀빵이다 보니까 반죽이 조금 더 컨트롤하기는 쉬울 거예요. 완전 진흙 정도는 아니고 약간 찰흙 같은 느낌으로 반죽이 완성될 텐데요. 예, 밀가루 비율이 높아질수록 반죽 만들고 컨트롤하기는 더 쉬워져요.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호밀가루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봉투마다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은 이제 좀 반죽하면서 조절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뭐 물을 딱히 더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뭉쳐지면 손으로 좀 반죽을 해줄게요. 손으로 반죽할 때는 손에 물을 살짝 묻히고 해주시면 붙는 걸 좀 더 막아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완전 질척거리고 전혀 안 늘어났는데 요번엔 약간 찰기가 있죠. 자, 이제 보면 자, 고르게 섞였거든요. 딱히 이제 다른 부분 없이 굉장히 잘 섞인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 필링을 넣어줄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이 조합에다가 치즈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건포도나 뭐 다른 좋아하는 것들, 마카다미아 같은 걸 넣으셔도 좋고 캐슈넛 같은 걸 넣으면 더 고급스럽고 좋은 맛이 나요. 자, 이렇게 섞어줬으면 이제 30분 정도 휴지를 해줄게요. 자, 이제 휴지가 끝난 반죽에 덧가루를 좀 뿌려줄게요. 그리고 호밀 작업할 때는 이렇게 비닐 같은 거 하나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오늘은 스틱이니까 네모나게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이게 이제 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개당 중량을 맞춰야 해서 하나하나 잘라서 중량을 맞추지만 그냥 우리 먹을 거 만들 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네모나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하나씩
다시 한번 막대 모양을 잡아줄게요. 긴 거는 살짝 이렇게 오므려주면 어느 정도 모양이 또 잡혀요. 탄성이 있는 이제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지만 호밀이라 가능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성형을 해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난히 작네요. 얘네는 좀 크고요. 그래도 뭐 나 먹을 거니까요. 남들한테 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냉장실에서 하루 동안 발효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덧가루 뿌려주고 팬을 준비해 주신 다음 팬에 바로 그냥 올려주세요. 배치를 하고 위에 비닐을 다시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죽들을 하룻밤 동안 냉장실에서 발효할 거예요. 이제 하룻밤 지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발효되니까 이게 좀 너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여기 팬에 옮겨서 구워보도록 할게요. 호밀 반죽은 오븐에서 막 크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빵들보다 조금 가깝게 팬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팬닝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팬닝이 끝났고요. 이제 구울 건데 굽는 온도는 오븐 낼 수 있는 최고 온도로 넣어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오븐에서 스팀을 쏴주는 게 좋은데 스팀 쏘는 기능이 없다면 이제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워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완전히 식힌 완성품인데요. 속을 보시게 되면 기공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질감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대신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게 딱딱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랩이나 뭐 통에 담아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숙성하시면 좀 더 말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호두 같은 좀 기름진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신맛도 덜해서 이 호밀이나 사워도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